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영혁입니다. 어떤 관계에서든 소통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 오름에 도취되어 내 일방적 생각을 상대에게 계속 전달하고 상대가 그대로 따라와 주길 바라는 것을 소통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화나 소통을 잘한다는 건 자기 생각 전달보다 상대가 무엇을 말하려는지를 잘 관찰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사상의학에서는 긍심과 경륜의 차이로도 설명합니다. 내가 옳아, 내가 잘났어 라는 생각에 빠져 내 옳음을 상대에게 일방적으로 소통하려는 게 바로 긍심입니다. 혼자 자긍심만 강하다는 뜻이죠. 이럴 때 상대는 상처받게 되고 내 뜻 또한 제대로 전달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반해 경륜이란 일단 내 옳음이 있어도 잠시 스톱하는 겁니다. 대신 상대의 처지와 기분이 지금 어떤가를 먼저 살펴보는 거죠. 비록 내 생각이 옳아도 상대가 지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면 상대 수준에 맞춘 소통을 시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결국 상대도 조금씩 변화하고 내 뜻도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이런 이치는 부모 자식 간 소통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부모라는 위치가 주는 속성 때문에 경륜으로 자식의 처지를 살피기보다는 긍심으로 부모 기준에서 옳은 것만 서두르기가 쉽습니다. 부모가 더 강하고 더 세게 밀어붙일수록 자녀들은 더 상처받고 더 엉뚱한 방향으로 튕겨져 나가기가 쉽습니다. 게다가 부모, 자식 간의 신뢰가 깨지고 서로가 원인조차 알 수 없는 화병이나 불안장애 같은 병들을 얻게 됩니다. 환자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지를 못하는 중학생 A군입니다. 부모님이 번갈아서 7, 8번은 깨워야 겨우 일어난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직장에 출근해서도 등교 걱정 때문에 계속 집으로 전화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몸에 이상이 있나 싶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뇌검사, 수면검사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체력 저하인가 싶어 보약도 먹였지만은 차도가 없었습니다. 아예 어떤 날은 정오가 될 때까지 못 일어나서 지각과 결석을 하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학교 선생님의 경고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점점 부모님도 지치고 짜증이 나서 조금 심하게 깨우기라도 하면 이제는 부모를 향해 발길질에 욕설까지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매사에 별일도 아닌데도 부모와 말을 하다 보면 화를 심하게 냅니다. 6, 7시간을 자는데도 왜 이렇게 못 일어날까요? 두 가지 원인입니다. 첫째는 현실에 대한 도피 심리 때문입니다. 눈 떠서 마주하는 오늘 하루가 A군은 반갑지 않다는 겁니다. A군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떤 현실로부터 도피하고 싶은 것인지를 알아봐야겠죠. 근데 부모님은 지금까지 계속 모범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요구만 반복해온 겁니다. 휴대폰 게임은 1시간만 해라. 잠은 12시에는 꼭 자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학원을 가라. 갔다 오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어찌 보면 부모님이 잘 뒷바라지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과히 틀린 걸 A군에게 요구한 건 없어 보입니다. 문제는 A군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계속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이 말밖에는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A군은 자기 사고가 강한 소민입니다. 한마디로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지요.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 해서 대충 맞춰주는 게 잘 안 되는 성정입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결국은 자기 판단대로만 움직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학원 선택도 공부 방식도 일상생활에서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다 부모가 보기에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옳다고 생각된 방식대로만 요구해 온 겁니다. 근데 지금 A군은 그건 이제 내 생각과 다르니 난 그 방식대로 하기 싫다라며 저항을 하는 겁니다. 아침에 못 일어나는 두 번째 이유는 부모에 대한 저항이자 수동 공격인 겁니다. 지각을 하고 결석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가 더 답답하고 괴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A군은 자신도 부모의 강압적 요구 때문에 고통받았으니 과다 수면의 형태로 부모에게 화난 마음을 되돌려주겠다는 무의식이 있는 겁니다. 못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안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부모님은 딱 FM대로만 해온 겁니다. 부모님 선택이 옳고 옳은 선택을 내 자식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가 되니까 다른 절충이나 소통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대신 A군 입장에선 내 뜻대로 해주는 건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도 부모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학원도 부모님이 원하는 거니까 나는 학원 과제도 하지 않고 그냥 멍 때리다 오겠다는 겁니다. 다시 부모님은 그럴 거면 다 때려치워라 라며 강경하게만 나갔습니다. 반면 A군은 사람 많은 장소에 가면 막 폭탄 같은 걸로 어떻게 폭발을 시켰으면 하는 그런 충동적인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누구를 향한 충동일까요? 서로의 오름에만 갇혀서 상대의 처지를 헤아려 주진 못하는 겁니다. A군은 화병 치료를 받고 부모님도 함께 상담을 받으면서 훈육 태도에 변화를 줬습니다. 아침에도 딱 한 번만 듣기 좋게 깨우고 못 일어나면 더 이상 깨우지는 말도록 했습니다. 지각이나 결석을 해도 담담히 지켜만 보라고 했습니다. 밤을 새워 게임을 하든 늦게 자든 휴대폰을 뺏지도 말고 웬만한 선택들은 A군이 스스로 하도록 했습니다. 처음에 부모님들은 이런 선택을 하면 너무도 불안해합니다. 이러다 우리 아이 더 망가지는 것 아닌가요? 라고 말하죠. 하지만 불과 3개월 만에 A군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주에 한 번 정도 아직 지각을 하긴 하지만 이것 빼고는 학교도 잘 가고 아버지와의 관계도 많이 편안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부모를 바라보는 눈빛 자체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다음은 강박증 때문에 내원한 고3 수험생 B군입니다. B군은 자신도 열심히 공부는 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고 합니다. 3페이지 이상 책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책이든 4페이지로 넘어가려고 하면 지금까지 공부한 것이 완벽하지 않는데 라는 그런 충동에 사로잡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안해서 다시 1페이지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책이고 문제집이고 4페이지를 못 넘깁니다. 이러다 보니 시험 준비도 제대로 안 되고 성적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와중에 답답한 부모님은 그렇게 하지 마라. 왜 그러냐. 똑바로 해라. 네가 좀 똑바로 노력을 좀 해봐라. 라는 식으로 더 다그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B군은 자신도 그런 생각들이, 충동들이 불필요하다는 걸 잘 알지만 스스로 멈추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왜 이런 강박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강박증이라는 병은 불안장애에 속합니다. B군 삶에 그 무언가 지금 불안 요소들이 너무 많아 자아가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네가 괴로울 게 뭐가 있고 불안할 게 뭐가 있냐라는 반응입니다. 좋은 부모 뒷바라지에 너는 차분히 공부나 잘하면 되는데 뭐가 문제냐는 식이죠. 그래서 B군의 강박이나 불안을 이해를 못합니다. 왜 노력으로 멈추지를 못하냐며 답답해할 뿐이죠. 청소년 강박의 주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부모 자식 간 불편한 소통 관계나 양육 환경도 단골 주제입니다. 물론 부모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그런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평범하며 지극히 당연한 옳은 요구만 해왔다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저 자녀들에게 이상한 병이 생겨서 문제가 생겼으니 좋은 한약을 쓰거나 아이의 생각을 빨리 뜯어 고쳐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병의 인과관계를 분석해보면 아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아이가 부모라는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불안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 환경에 애써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몸부림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근데 부모들은 그런 몸부림이 나타나는 근원적 문제보다는 그 몸부림마저도 못 치게 빨리 차단해버리길 원합니다. B군의 아버지는 무서웠습니다. 사회적 지위도 높았고 일상생활에서도 자기관리도 완벽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그렇게 되어주길 바랬습니다. B군이 5살 때 잠을 잘 못 자고 칭얼거리자 아버지는 B군을 딴방에 혼자 가두어 버린 적도 있습니다. B군이 공부를 힘들어할 때도 그거 조금만 참고 노력하면 될 걸 넌 왜 그런 것도 못하냐며 비난만 받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힘든 걸 공감받거나 지지받은 적이 기억에 별로 없습니다. 여기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로부터 자식 교육을 제대로 못했다는 질책을 받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B군의 곁을 맴돌며 잔소리를 해온 겁니다. B군이 잠시 컴퓨터를 보고 나면 어머니는 슬쩍 와서 컴퓨터에서 무엇을 봤는지 체크합니다. 잠시 쉬고 있으면 몇 분째 쉬고 있고 B군이 조금 전 몇 번 문제까지 풀었는가를 체크할 정도입니다. 이 단편적인 에피소드만으로도 그간 B군의 강박과 불안이 왜 생겼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부모님의 입장은 다릅니다. 부모님은 아니 그럼 수능이 이제 몇 개월 남지도 않았는데 공부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조금만 쉬고 조금만 더 공부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을 얻을 텐데 그래서 내가 잔소리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부모로서 그런 잔소리도 안 하고 나 몰라라 그냥 방치하고 포기해버려야 좋은 부모인가요? 라고 반문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또 잔소리를 하고 자식은 잔소리를 들으니 또 화가 납니다. 화가 나는데 화를 표출해버리면 자신이 더 위험해질 수 있으니 더 불안해집니다. 더 불안하니 강박증은 더 심해지겠죠. 강박증이 심해지니 공부는 더 집중을 못하게 되고 공부를 못하게 되니 부모는 더 안타깝고 부모는 더 안타까우니 자식에게 또 잔소리를 더 하게 됩니다. 그러니 자식은 더 쫓기고 불안하고 화나고 그러니까 또 강박증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악순환이죠. 이게 바로 딜레마 상황인 겁니다. 어디서 끊어야 할까요? 부모의 현명함으로 방법을 바꿀 때가 된 겁니다. 자기 오름에 빠져 있는 집착부터 끊어야겠죠. 근데 이 상황을 부모는 일반적이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 자신들이 헌신적으로 자식 뒷바라지를 잘 하는 것인데 뭐가 문제냐라는 생각이 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도 공부를 제대로 안 하거나 못하는 자식이 문제가 아니냐라는 부모의 자기 방어적 태도를 갖기가 쉽습니다. 결국 부모의 강한 자기 오름이 자녀의 숨통을 조여서 병을 일으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아이의 문제, 아이의 병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의 발병 원인은 부모 자식 간의 불통에서부터 비롯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부모가 빨리 자기 오름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자녀가 왜 그토록 힘들어했는지를 정확히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한의사 강용혁의 심통부리기였습니다.